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입니다.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한의학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의계 단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신문에서 전해드리는 한의계 단신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위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한의학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홍 회장은 한의학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한의학연감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한의사 수는 25,524명,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3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2,036명, 한의원 근무 한의사는 16,572명으로 집계됐으며 한의사 의사 복수 면허자는 35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우 대구시 의원이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에는 시장이 한의학 투여, 침구치료 등을 지원하고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실련이 개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현 3,000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10년간 2배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의계 단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의계 주요 뉴스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입니다. 부산시 한의사회가 한의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한의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부산광역시와 함께 어르신 2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인지장애 개선과 치매 예방에 대한 한의학적 효과가 입증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한의치료가 인지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한의치료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한약투약과 침치료로 진행됐습니다. 한약치료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인 GMP 시설에서 제조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당기장약산, 가미귀비탕, 육미지황탕 등 3개 처방이 활용됐습니다. 또한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침 치료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각각의 혈의의 침 치료와 더불어 약침 시술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함께 이루어졌군요. 치료 결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도 인지장애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 집단의 인지장애 개선과 치매 예방 효과를 각각의 점수로 산정해 비교 분석한 결과 한약 및 침, 약침 치료 모두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 때문인지 이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았나요? 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89%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세부적인 치료법의 만족도에서는 침 시술이 가장 높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재참여 의사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요. 참여자의 93%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예, 부산시 한의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우 뜻깊은 사업을 진행했네요. 특히 노년에 찾아드는 치매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인 만큼 사전에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사업이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한웅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김태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신문 김태호 기자입니다. 최근에 취임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190여 종에 이르는 식약 공용 품목의 재분류 필요성을 강조했네요. 여기서 말하는 식약 공용 품목이란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식약 공용 품목이란 쉽게 말해서 식품 용도로도 사용되고
의약품 용도로도 사용되는 원재료를 말하는데 규격품 한약재 중 의약품이면서 농산물로 유통되는 일부 약재는 식품 용도이기도 한데요. 이들 품목들을 합쳐서 통칭 식약 공용 품목이라고 부릅니다. 감초, 당기, 환기 등이 대표적인 식약 공용 품목이며 비만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의 경우는 식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용 한약 처방에만 사용이 가능한 비식약 공용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식약 공용 품목의 한약재와 식품 원료인 농산물이 혼재되어 유통되고 있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많은 혼란이 있을 듯 싶습니다. 네, 의약품 용도로 활용되는 한약재의 경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올바로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재들이 식품 용도로 무분별하게 유통됨으로써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190여 종의 식약공용 품목 중에 한의약품과 혼돈될 수 있는 명칭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소비자들한테 다음과 같은 명칭을 알려주면서 어떤 것이 의약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인지를 구분하라고 하면 많이들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가령 체력 증진과 원기 회복의 대표적인 의약품인 경옥고는 이와 유사한 명칭인 정옥고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총명탕과 유사한 총명차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보아탕과 비슷한 보아녹용, 생맥산과 유사한 생맥차 등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분이 불분명한 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사 명칭도 그렇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독성이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들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마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가령 가시오과피, 감초, 금은화, 단삼, 백반, 석창포, 작약, 침향 등 많은 식약 공용 품목들의 의약품용 한약재들은 일정 정도의 독성을 지니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 안전성 시험을 진행해 식약 공용 품목을 재분류하자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입장이며 이를 위해 식약처에 식약 공용 품목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식약 공용 품목의 재분류가 시급합니다. 식약처에서도 한의사협회가 우려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태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한의학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